자,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제가 어떻게 구성하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저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2011년 뭐 이때부터 한 2017년 18년 최근에도 또 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을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강의를 했고, 그때마다 이거는 얼마짜리 강의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최고가 강의 한 1억짜리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이걸로 요만큼의 사회 환원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종목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이거의 집합인 경우가 많죠.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B가 잘 될 것 같은데 C가 잘 될 것 같은 걸 모으게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중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도 합니다. 나는 이 약간 디펜시브한 것도 좀 넣고 약간 방어,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 거, 그 다음에 약간 공격할 거, 성과를 낼 거, 뭐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뭐 무슨 바벨 전략인 뭐 되게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포텐셜 리스크가 낮은 방향으로 포트를 구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와닿지가 않죠.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발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투자 성패를 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투자 세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저번에 녹음했다시피 계양전기에서, 이 회사, 여기 계열사 되게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계양전기에서 횡령이 일어나서 지금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럴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적장이 풀려가지고 나중에 거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미리 고민을 해서 걱정을 해서 그거를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싸게 사는 게 겸손함의 표현이다. 시장 앞에 겸손한 게 싸게 사는 거지, 그냥 겉으로 나는 뭐 제가 뭐 시장은 잘 모르겠어서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 포텐셜 리스크를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런 거죠. A라는 회사가 가능한 미래가 1, 2, 3, 4가 있으면 보통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제일 생각하는 프로버블한 가능한 미래, 제일 그럴듯한 미래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재밌습니다.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건설 섹터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21년 초에만 해도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확 시들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상정한 미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겸손함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래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우리가 상상한 미래가 안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실천하기가 왜 어려우냐면요, 보통 싸게 살려는 종목들은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렇게 내려갔고 미래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미래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주가가 오를 이제 뭐 카탈리스트 이런 얘기 하죠. 이 카탈리스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내리꽂아서 정말로 미래가 희망이 없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종목을 두 개를 만약에 내가 포스에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도 더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람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좀 더 시점적으로 뭔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겠어, 언제 오르겠어, 천천히 사자. 그런데 반대로 얘가 올라가고 얘가 꺾이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짧은 시간을 좋아해요. 짧은 시간 안에 성과가 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뭐 2,500만원 1,500만원으로 10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한 3년이야. 물론 레버리지 썼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거에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짧은 시간을 좋아합니다. 짧은 시간을 좋아하면 절대 포텐셜 리스크가 낮은 종목을 고를 수가 없죠. 왜냐? 포텐셜 리스크가 낮다는 거는 사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무런 카탈리스트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종목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카탈리스트가 있고 뭔가에 좀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기거나
오르거나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약간 고개를 들게 됩니다. 언제 발견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여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자본이 커지면 정말로 이 올라가는 중에 사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자본이 작으니까 작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낮은 가격보다는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싸게 사는 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방향성인데 이거를 비싸게 사니까 여러분들은 포텐셜 리스크를 높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감이 안 오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재지 얘기를 맨날 하게 된 것 같은데 재지가 되게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인쇄용지, 재지라고 하면 인쇄용지 얘기하는 거예요. 인쇄용지 만드는 거 결국에는 펄프로 만드는데 그러면 인쇄용지의 펄프 가격, 페이퍼 가격과 펄프 가격의 스프레드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펄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치죠.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뭘 보냐? 무림 PMP를 봅니다. 펄프를 지금은 이제 인쇄용지도 같이 하지만 일관 사업을 해서 원래는 펄프만 아니고 동해펄프라는 회사였거든요. 동해펄프를 인수했죠. 펄프 회사, 그러니까 펄프 회사가 보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고 얘가 만약에 고개를 조금만 들었으면 그래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라는 오르겠다는 미래를 상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정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미래를 상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뭘 사냐면 예를 들어 한국재 지금 없어졌죠. 해성산업으로 수합등되는데 한국재지 이런 회사를 삽니다. 이런 회사를 사는 이유는 뭐 BS도 좋지만 일단 이 회사가 펄프에 시달리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펄프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주가가 눌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여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더 스마트한데 왜냐면 펄프 오를 때 이거 사고 나중에 펄프 내리게 되면 이거 사면 되잖아요. 순서상으로는. 타이밍 하자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세실과 일시인방식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면화 가격이 오른다고 치죠. 면화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은 일시인방직을 삽니다. 왜냐? 일시인방직 이익이 좋아지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는 면화가 계속 오를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면화가 과도하게 오르면 내릴 거라는 건 알죠. 실제로 과거의 히스토리만 공부해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도 생산자가 많아지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타이밍은 못 맞추겠지만 어쨌든 내려갈 거고 그러면 한셀시럽이 이익이 지금은 최악이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가 월터 슐러스인데 이유가 이 사람은 버핏이 처음에 배웠던 벤 그레이엄 이 사람에게서 배운 거를 그대로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본이 적을 때 제일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섞긴 하지만 기반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야지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본 영상이 아마 이 사람으로 찾으면 1시간 10분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틀어놓고 누워있는데 물론 약간 말씀이 좀 약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명확하게 들리진 않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충분히 다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볼 만하다고 추천을 하고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자, 면화 가격이 오를 때 일반적으로 여기를 선택하는데 저는 여기를 선택하더라.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포텐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이다. 왜냐?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면화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밸런시시 튼튼해야 돼요. 이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몇 개의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업체가 좀 어려워지면서 과점화가 되주면 뭐 일타쌍피죠. 왜냐면 어려운 시기 동안 다른 업체들이 좀 줄어들거나 퇴출되거나 하기 때문에 얘의 입지가 더 넓어지거든요. 좀 요약하면 이거야. 사실은 투자할 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1, 2, 3. 싼가? 정말로 싼가? 한번 고민해보고 밸런시시 튼튼한가? 밸런시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가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괜찮고 그렇게 해서 얘가 잘 버틸 수 있는가? 어려운 시기를.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본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만 봅니다. 투자가 사실은 쉬워요, 여러분. 욕심을 안 부리면 쉽습니다. 욕심을. 근데 욕심을 부리고 뭔가 좀 오를 것 같은데에 베팅을 하고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것 이미 내가 어떤 미래를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안 좋아합니다. 오를 것 같은데 미래 상상 이미 이거를 밸류에이션에 넣는다? 그러면 조금 리스크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락장 올지 몰랐죠.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약간 반등하니까 또 이제 올라간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싸니까 사자는 거죠. 싸면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상력이 주식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밸류에이션을 이제 싸게 사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렇게 돼주면 더 좋겠다. 이왕 싸게 사는 거 좀 더 좋은 미래가 있으면 더 좋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미래에 자기 어떤 상상들을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조금 썩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